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투자를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적금이든 뭐 재테크든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왜 투자를 하느냐? 대답하겠죠. 돈 벌기, 그리고 부자, 인생 역전. 그죠? 나쁜 말이 아닙니다. 이런 목적이 있어야 돈이 재테크를 하니까요. 자, 그러면 재테크를 하기 전에 저희가 봐야 될 좀 수치들이 좀 있습니다. 실질 임금 추이라는 게 있고 이거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수치예요. 그래서 실질 임금의 이제 증감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 3년까지 남아 있는 자료네요. 자, 지금 실질적으로 임금이 보면은 대부분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자, 수치만 보고 나중에도 얘기하겠습니다. 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습니다. 상승률이 지금 보시면 거의 뭐 나중에 공부를 좀 하면 아시겠지만 미국 주식 인덱스처럼 지표처럼 자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는 짜증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물가가 지금 계속 오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돈을 받습니다. 돈을 화폐를 받죠. 화폐는 계속 찍어내요. 그리고 경기에 따라서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본 이제 금리를 조정해가지고 대출 이자를 낮추거나 또 높이거나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에 따라 대출 비율이 바뀌면서 화폐의 가치가 또 변하게 되고요. 원화, 원화를 쓰는 거 국민과 국가와 또 은행끼리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그럼 원화는 국내에 되게 많을수록 좋을까? 아니면 또 적을수록 좋을까? 쉽게 말하면 많을수록 나의 화폐 가치가 되게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화폐가 많아질수록 예를 들어서 전국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있죠. 요즘 안정자산으로 많이 나온 얘기 금. 전국의 금이 가정입니다. 자, 전국에 100개의 금덩이만 딱 가질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100개. 그럼 이 100개에 대한 금덩이 값어치는 이 100개에 대한 좀 금덩이의 값어치가 이 약속이라는 거를 이제 또 화폐처럼 국가 국민 은행끼리 같이 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값어치가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는 레어템인 거예요. 레어템. 그죠? 레어템이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겁니다.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 이 화폐는 국가와 국민이 약속을 했고 또 때에 따라서 많이 찍어내기 때문에 발행이 많이 생길수록 넘쳐 흘러서 희소성이 줄어들어요. 따라서 화폐의 가치는 계속 변하고 우리의 이제 월급은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는 이 친구, 이 무서운 친구를 항상 추월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찍어내는 나의 희소성이 이 적은 현금은 상승하는 물가 상승률을 찍어 누르면서 성장하지 못하는 세상이 왔어요. 그래서 가치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줄어든다고 보면은 그죠? 이것도 실제로 보면 줄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더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는 은행에 맡기고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재테크를 해가지고 돈을 불리는 선택을 하는 거죠. 내 화폐 가치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알고 있냐? 이제 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번 달에 150 받았는데 협상을 해가지고 270만 원이라는 20만 원을 받았어요. 이 퍼센테이지가 과연 요거를 뛰어넘느냐? 뛰어넘지를 못하죠. 투자를 하는 이유가 결론적으로는 시간선호를 되게 낮추고 절약을 하면서 내가 더 부자가 되기 위한 길 그리고 더 여유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그 길로 가는 거죠. 월급이 오른다 해도 진짜 행복하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투자를 하지 않고 내 가만히 있는 월급이나 써버린 돈들이 있으면은 여기 먹히는 거죠. 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따라잡지 않으면 먹히고 난 데는 다시 올라오기가 힘든 거예요.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재테크나 투자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여기 네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테크와 투자를 한다는 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시간 선호를 많이 낮춘다는 말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빨리 되는 부자 같고 참고 견디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앞에서 배웠듯이 돈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나한테 편안한 여유와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공부하다 보면 찰리 번거와 워렌 버핏이라는 투자계 이 거물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책에서는 영상에서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추앙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아무리 부자가 됐지만 지금까지도 투자자로 남아있다는 게 가장 추앙을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불이익이었지만 그래도 계속 투자를 멈추지 않고 해나가는 거. 이게 진짜 투자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 소모가 되게 낮은 거죠. 이렇게 큰 부자들인데도 그죠? 그래서 투자라는 게 되게 월급이 작다고 막 불평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돈을 내가 자는 사이에도 일을 하게 만들어 가지고 돈과 시간을 이제 벌어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 시간 손업 방금 얘기 들었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게 될 거고, 시작에 나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투자하는 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돈 많은 부자들도 계속 이렇게 시장에 있으면서 투자를 하고 나의 화폐 가치를 상승시켰는데 내가 안 할 이유는 없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들처럼 계속 시장에 남아서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고, 이분들도 시간 소모가 되게 낮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예요. 그죠? 빠르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분들도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몇십억을 들고 태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분들도 그런 시간들을 견디고 위에 왔던 부채와 자산의 차이를 이해하면서 그렇게 자산을 읽어왔기 때문에 천천히 부자가 되는 시가선을 가지고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지속적인 투자를 해나가는 정확한 이유를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재테크에 임해야 된다는 걸 알고, 투자가 재테크가 진짜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월급이 가지는 의미를 공부하면서 또 잘 알게 됩니다. 월급이라는 게 작다고 절대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작은 월급을 가지고도 계속 내가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친구들한테 싸먹히지 않는 이런 길을 계속 가면서 내가 시간적과 그리고 자금적 여유를 계속 가져가게 되는, 이렇게 시간선을 낮춘 이게 복합적으로 오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월급 또한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함부로 쓰고 부채 투자하면 안 된다는 의미를 잘 알게 되는 거겠죠.